네, 1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주차는 CNN 실습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CNN 소규모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습을 할 거고, 데이터 증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VGNet을 조금 알아봤었죠. 그래서 VGNet은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는데, 특히 D 구조와 E 구조를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D 구조는 16계층, E 구조는 19계층이고요. D 구조의 16계층과 E 구조의 19계층은 거의 유사한데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24 x 224의 입력 구조를 갖고, 그거에 컨브3 64, 그러니까 3x3 컨버전 필터를 가지고 있고, 64 채널의 출력 채널을 가지고 있고, 3x3 컨버전 필터의 64 채널 출력 채널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고, 맥스플링으로 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컨브3 똑같이 3x3 컨버전 필터의 128 채널 이게 두 개 갖고 맥스 풀링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x3 컨버전 필터에 256 채널을 3번 하고, 19계층은 4번 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거의 똑같은데 요것만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맥스 풀링, 여기는 512개의 채널을 갖고 3층, 요거는 4층 하고, 요거는 맥스 풀링 똑같이 하고, 512개의 채널을 갖고, 여기는 3개를 갖고, 여기는 4개를 갖고, 그래서 맥스 풀링.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96 차원으로 원디멘전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여기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거치고, 마지막에 1000계층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거치고, 그 1000개의 로짓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함수 값으로 이제 도출을 하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VGNet의 가장 큰 특징은 이 3x3 컨버전 필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구조와는 달리 굉장히 심플하게 3x3 컨버전을 여러 개를 쌓는 구조여서 구현하기도 쉽고 편하죠. 이해하기도 직관적이고. 그래서 요거의 효과가 근데 나름 좋아요. 3x3 컨버전 필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은 5x5 컨버전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3x3 컨버전 두 번을 사용하는 게 파라미터 수를 더 줄일 수도 있고, 연산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걸 3번 연속으로 사용하면 7x7 컨버전이랑 동일한 효과를 갖죠. 중간중간에 렐루랑 이런 거를 이제 넣으면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넣어가지고 비선형성이 증가해서 정확도는 또 오히려 늘어나죠. 예, 그런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원바이원 컨버전을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계층수를 늘릴 수 있고, 공간적 채널 정보를 또 그 대신 요약할 수도 있고, 이런 효과를 가지죠. 그래서 원바이원 컨버전의 이런 효과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3x3 컨버전 필터를 사용하면은 파라미터 수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리셉티브 필드를 표현한 건데, 3x3 컨버전 필터를 한 번 사용하면은 리셉티브 필드는 3x3이 되고, 두 번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거와 여기에서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총 5x5 영역을 커버하죠. 이걸 한 번 더 사용하면은 7x7 영역을 사용해요. 그래서 7x7 컨버전 한 번 사용하면은 하나의 포인트로 귀결이 되는데, 한 번 사용한 거랑 3x3 컨버전 3번을 사용한 거랑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다. 그 대신 중간에 렐루가 들어가서 비선형성이 더욱더 증가해가지고 어떤 해석력이 증가해서 정확도는 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이제 VGNet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구글넷을 봤어요. 구글넷은 VGNet과 동일한 연도에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네트워크죠.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져요. 이렇게. 그래서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안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고,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고. 예.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고, 그리고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 부가적인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디스카운트 웨이트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가중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트레이닝과 로스를 이렇게 구해요. 이런 특징이 있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다. 예, 특히 이렇게 가로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컨버전 필터를 다 사용해서 컨캣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가 특징적이죠. 구글넷은 모든 연산을 패러럴하게 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럴하게 이렇게 놨었다. 그래서 중간에 원바이 원 컨버전을 넣어서 조금 연산수를 좀 줄이는 기법을 사용했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잘 활용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 자체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원바이 원 컨버전, 3바이3 컨버전, 5바이5 컨버전, 그 다음에 맥스플링 이걸 다 사용하죠. 그래서 컨캣을 하는 구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구글렛을 사용해서 이제 우승을 하긴 했는데 이 해년도에 우승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 연산수가 많아졌고 좀 복잡해서 그 다음 해년도에 그 이전 기술들의 장점만 좀 잘 가져와서 새롭게 획기적으로 나온 레지넷이라는 게 나왔죠. 앞에 그 VGNet처럼 그 층을 3x3 컨버전을 사용해서 층을 여러 개를 쓰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층이 20층에서 56층으로 증가하면은 오히려 이제 정확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에러가 오히려 증가해서 그 정확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버피팅 때문에 그렇다. 오버피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레지넷이 이제 제안한 게 이런 스키 커넥션을 제안을 했다. 스키 커넥션을 제안을 하면은 로스 함수의 형태가 단순화되고 앙상블의 효과가 있어서 정확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 레지넷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런 VGNet 이런 구조보다 이렇게 스키 커넥션을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정확도가 증가한다. 더 좋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바틀렉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 이 3x3 컨버전을 그냥 쓰는 것보다 앞에 1x1 컨버전을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연산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스키 커넥션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앙산블과 이제 그 로스 함수 간단화 효과까지 더해서 굉장히 괜찮은 컴포넌트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제안을 했죠. 요걸 가만히 보시면은 256 디멘전에서 256 디멘전으로 똑같이 출력을 하는데 요거에 3x3 컨버전을 적용을 하면은 엄청난 60만 파라미터가 소요돼요. 요 한 계층에만. 근데 이거를 77만 파라미터로 줄였다. 어떻게 줄였냐면은 256 디멘전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원바이원 컨버전을 통해서 출력 채널을 64 채널로 줄이고 64 채널 상에서 3x3 컨버전을 적용을 하고 거기서 원바이원 컨버전으로 64 채널 256 채널로 늘리죠. 그리고 입력 구조를 다시 이제 더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요 바틀렛 구조를 완성을 했다라는 거. 요거를 사용하면은 요런 수식에 의해서 7만 파라미터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레지넷의 이제 핵심 기여였어요. 컨트리뷰션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그 증가할 수 있다. 오류율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4, 50, 101, 152 점점 계층 수가 증가를 해도 정확도가 증가를 한다. 에러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퍼 더 베스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네트워크에 대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짜서 정확도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소규모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 상품화 적용 환경에서는 매우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구글처럼 방대한 이미지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데이터 장수 한 장 한 장도 굉장히 고비용이 들고 생각보다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이제 레이블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 한 번 구축하는데 보통 몇 억 정도 들고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보통 적은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이제 요 상품화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환경에서 상품화를 하는 데는 클래스 수가 1000개씩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몇 개나 뭐 요 정도가 대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많이 쓰는 그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쓰는 데이터 이미지를 통해서 오류 검출하는 거. 그래서 공장의 어떤 부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부품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폴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이제 보통 이런 머신 비전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도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두 개죠.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두 개. 이렇게 클래스 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장수도 그렇게 오류 데이터를 채취하는 게 오류가 나야 되는데 오류 데이터가 많이 나면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기도 하고 오류가 잘 안 납니다. 예. 뭐 만 장에 한두 장씩 뭐 이런 식으로 나서 장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적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정확도를 좀 측정을 해보는 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실스 코드는 케라스로 시작하는 딥러닝 거기 코드를 가져왔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셋은 독스 앤 캐츠, 개고양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에서 그냥 한번 훈련을 시켜 볼 거예요.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면은 한 71% 정도의 정확도가 납니다. 거기에 데이터 증식,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늘린 다음에 훈련을 시키면은 82%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조금 바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네트워크가 엠니스트보다는 좀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니까 VGNet을 사용해서 그거의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특성을 추출해서 요거를 사용해 보면은 네트워크가 조금 더 진화됐으니까 한 90% 정도 성능이 나와요. 프리트레인드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헤더만 바꿔서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세밀하게 튜닝하는 미세 조정 이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정확도를 측정해 보면 9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일괄의 과정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셋은 캐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캐글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만든 데이터셋을 구축해 놓고 관련돼서 기법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챌린지 하는 그런 전문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 독생 캐츠 데이터셋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거를 PC 환경에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요거 PC 상에서 이제 요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하려면은 GPU가 좀 잘 갖춰져 있는 PC면 좋아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잘 까셔야 되고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찾아보면은 그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설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콜앱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콜앱에 요 명령어를 치시면은 데이터셋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딥러닝 그 실습해 볼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무료이기도 하고 돈을 일정액을 내면은 그 GPU를 좀 더 좋은 거를 할당받을 수 있고 램도 좀 고용량의 램을 할당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도 더 오래 쓸 수 있고 콜앱을 쓴다든지 PC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다운 받으시고 그 다운 받으시면 25,000장이에요. 클래스는 강아지랑 고양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담고 있고 25,000장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1000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훈련 세트, 500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검증 세트, 500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테스트 세트 이렇게 2000개 총 4000장이겠죠. 이 정도만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할 건데 어, 요거를 위한 레이블링을 해야겠죠. 레이블링은 이미 돼 있는데 요거를 트레인 폴더명으로 레이블링이 돼요. 텐서플로우는 특징적인 게 이 레이블링이 뭐 텍스트 파일을 따로 집어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폴더명으로 레이블링이 돼요. 좀 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은 트레인 폴더에 고양이 폴더랑 개 폴더랑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이건 다 고양이인 거예요. 개 폴더에다가 개 이미지들을 넣으면은 어떤 이미지들을 넣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개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블을 폴더명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링을 위해서는 이 폴더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폴더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사용할 거라서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tensorflow.keras 임포트 하시고 버전을 확인하시고, 버전이 이것보다 높겠죠. 2.뭐 한 7, 8 아니면 뭐 10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OS 라이브러리랑 SHUTL, 요 슈틸을 라이브러리로 임포트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링은 트레인 폴더에 캐치 앤 독스를 만드시고, 밸리데이션에 캐치 앤 독스, 테스트 폴더에 캐치 앤 독스 폴더를 코드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 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요 만들기 전에 일단은 데이터셋을 처음에 그 다운받으신 그 폴더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게요. 오리지널 데이터셋 디렉토리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요 경로명은 우분투랑 윈도우랑 환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맥에서도 좀 다를 거고,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에 맞게 디렉토리 명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콘솔 환경에 들어가서 pwd 그 현재 그 디렉토리 명을 출력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디렉토리 명을 출력을 받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셋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정리할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본 베이스 디렉토리를 설정을 할게요. 베이스 디렉토리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제 문자열로 설정을 하고, 요거를 나중에 make 디렉토리에 이 베이스 디렉토리 이 문자열을 넣으면은 이 경로에 그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 OS 라이브러리의 make 디렉토리 함수의 이제 특징이니까 이걸 알아두시고, 일단 베이스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베이스 디렉토리가 기존에 존재하면 rm트리가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제거를 하고 새롭게 만든다. 어떤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베이스 디렉토리에다가 트레인이라는 폴더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앤독스 트레인 폴더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요. 조인은 이제 이 문자열과 요 문자열을 합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인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고, 밸리데이션 디렉토리를 또 새로 만들고, 테스트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서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디렉토리에 캐치 디렉토리, 캐치 폴더, 독스 폴더를 이제 또 만들면 돼요. 그래서 트레인에 캐치 독스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캐치 독스 폴더를 만들고, 테스트에 캐치 독스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메이크 디렉토리로 폴더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블링하는 과정이죠. 폴더명으로 레이블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레이블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해당하는 그 디렉토리에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인에 캐치 앤 독스 만들어진 거에 이미지를 넣고, 밸리데이션 캐치 독스에 이제 이미지 넣을 거고,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넣는 코드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그 폴더에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전에 파일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파일 이름은 총 2000장을 가져오죠. 1000장은 트레인 용도, 500장은 밸리데이션 용도, 500장은 테스트 용도니까 각각의 이미지 이름을 독1, 독2, 독3 해서 독1000까지 해서 이제 이 훈련용으로 이렇게 이미지 이름을 일단은 문자열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그럼 fnames라는 거에 이제 요 이름들의 이제 집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형성이 되면은 요거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요 이름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형식을 맞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새로운 데스티네이션 쪽에다가 요 폴더에다가 이 fname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카피를 해서 넣는 거죠. 이제 카피 파일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카피해서 넣는다 라는 거.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셋 디렉토리랑 트레인 독스 디렉토리는 앞에서 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오리지널 데이터셋 디렉토리, 그 다음에 트레인 캐치 디렉토리, 독스 디렉토리. 그래서 트레인 독스 디렉토리, 트레인 독스 디렉토리로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해서 여기다가 fname이라는 이름으로 카피를 해 넣는 거죠. 그래서 1000개의 강아지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500개의 강아지 이미지를 또 불러와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밸리데이션 용도로 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500개의 강아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테스트 용도로 복사를 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이블링을 했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장을 했고 이제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예요. 이 네트워크는 엠니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좀 더 크고 복잡한 거라서 네트워크를 좀 더 깊고 넓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깊다는 거는 이 계층 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 뎁스가 늘어나는 거고 넓다는 거는 채널 수가 더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데 입력은 150 x 150이고 출력은 7 x 7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활성화 함수는 개 고양이 이진 분류 문제라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는 게 아니라 시그모이드를 쓸 거예요. 소프트맥스를 물론 써도 되는데 시그모이드가 더 간단하겠죠. 시그모이드는 어차피 0, 1 0에서부터 1까지 이 소수로 이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소수로 불러오니까 그 하나가 0.1이면 나머지는 0.9로 설정하면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요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컨브 2D를 이제 컨버전 함수를 사용할 건데 요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패딩 옵션에 밸리드 옵션과 세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밸리드 옵션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 패딩 세임은 이제 패딩을 다 넣어가지고 입출력 구조가 똑같아지게 그래서 중간에 그 겉에 1씩 이제 다 채워 넣으면은 그 스트라이드를 1로 두었을 때 150에 150에 15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패딩이 없으니까 계속 2씩 까먹겠죠. 2씩 이제 까먹는 거고 이런 구조로 될 거다. 이건 이제 3x3 컨버전 필터의 스트라이드 1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구조로 나오겠죠. 150 x 153 채널이 7 x 7 사이즈의 128 채널 구조로 이렇게 나오고 요거가 6072 디멘전으로 플래튼을 통하면 원 디멘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1차원으로. 그래서 6072는 7 곱하기 7 곱하기 128 하면은 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6272 디멘전이 나오고 여기다가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512 계층으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렐루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함수 값을 한번 이제 정제를 한 다음에 그 값을 한번 이제 정제를 한 다음에 거기에 512 by 1 매트릭스를 곱해서 1 값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시그모이드 값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결과값 확률 값으로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네트워크로 한번 컨버전 코드를 한번 캐스 코드로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모델점 시퀀셜 하면은 이제 이 함수를 쌓을 수 있는 그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퀀셜로 선언하고 이 모델에 add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layers.conv2d 컨버전 함수를 이제 쓰는 거고 32는 출력 채널 수예요. 출력 채널 수. 그리고 그 컨버전 필터는 3x3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은 렐루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 쉐이프는 150 by 150 by 3으로 하면은 된다. 그러면 150 by 3, 150 by 3의 입력 쉐이프가 요 32 출력 채널에 3 by 3 컨버전을 거치고 그 값에 렐루를 적용해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150 by 150이 이 패딩이 기본 밸리드 옵션이니까 148 by 148로 줄어들겠죠. 그것을 맥스 풀링을 통해서 2 by 2로 이제 스트라이드 두고 이제 맥스 풀링 하면은 148이 74로 줄어들겠죠. 74로 줄어들고 그거를 64 채널에 3 by 3 컨버전 필터를 거치면은 74 by 74가 72 by 72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맥스 풀링을 거치면은
72가 36이 될 거고 36 디멘전이 될 거고 36 디멘전에서 요거를 적용하면은 34 디멘전이 될 거고 34 바이 34가 될 거고 요거를 거치면은 17 바이 17로 줄어들 거고 요걸 거치면은 15 바이 15로 줄어들 거고 15 바이 15를 맥스플링 2로 하면은 7 바이 7로 되겠죠. 7점 얼마지만 이제 그거는 버려지는 옵션이라서 7로 되겠죠. 그래서 7 바이 7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플래튼 하면은 6272 디멘전이 될 거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512랑 1을 거치게 되고 활성함수 렐로랑 시그모이드를 거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채널 수는 32채널, 64채널, 128채널, 128채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VGNet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짧게 해서 넣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로스 함수는 설정을 하고 옵티마이저는 RMS 프랍으로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큐리시를 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는 요렇게 하면 돼요. 이제 사진 파일을 로드를 해서 RGB 픽셀 값으로 이제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미지 값이 0에서 255인데 0에서 1 사이로 재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위해서 라이브러리 존재해요.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 이미지 여기에 이제 다양한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관련된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임포트 하시고 특히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요 클래스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그멘테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리스케일하고 255 하면은 0에서부터 1 사이 범위로 스케일을 조정해 줘요. 크기 값을. 원래는 0에서 255까지였는데 0에서부터 255까지였는데 이거를 0에서부터 1로 재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트레인 값과 테스트 값 이미지를 이렇게 재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요 트레인 데이터 젠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여기에 플로우 프롬 디렉토리를 통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큰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통이고 이 큰 통에다가 데이터를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디렉토리 이름을 넣어줘야겠죠. 디렉토리를 넣어주면 이 데이터들이 이 통에 들어가서 재조정이 돼서 트레인 제너레이터라는 이미지로 출력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어떤 임의의 사이즈였으면은 150 바이 150으로 재조정을 해주고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클래스 모드는 바이너리로 이렇게 개 고양이니까 바이너리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트레인 데이터 젠이라는 통 속에서 트레인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디렉토리 데이터를 주입해주고 150 바이 150으로 해주고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해주고 바이너리로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배치는 20이니까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는 150 바이 150이고 그 다음에 RGB 3채널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low from directory라는 함수랑 이미지 데이터라는 함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fit generator를 통해서 fit이라는 함수도 이제 잘 사용이 돼요. 요즘에는 잘 안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함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fit generator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오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는 트레인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폭당 그 학습 스텝은 100개. 그 다음에 총 에폭은 30.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제너레이터도 이렇게 데이터를 검증용 데이터도 이제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스텝은 50 해가지고 이건 이제 100이고 이건 50이죠. 데이터 수가 좀 적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네, 학습을 시작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학습이 돼서 최종적으로 학습 결과물은 이제 가중치 파일인데 그거는
케라스는 .h5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결과값을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대적합 문제는 이제 2교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